안녕하세요, Y시리브입니다. 이전에 스퀘어형 가성비 스마트워치 쿠미 KU1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카피캣 이미지가 가장 큰 단점이지만 기능적으로나 깔끔한 UI, 괜찮은 빌드 퀄리티, 메뉴 설정이나 필요한 것들 위주의 기능들이 괜찮아서 스퀘어형 가성비 3가지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워치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후속작 KU1 프로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격대도 KU1과 비슷하게 3만원 중반대이고요. 모양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판매 내용을 보니 생각보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더라고요. 물론 KU1에 비해 아쉬운 점도 확실히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쿠미 KU1 프로에 대한 리뷰와 KU1과의 간단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을 보시면 전작과 비슷하게 깔끔하죠. 왼쪽이 KU1이고 오른쪽이 KU1 프로인데 좀 더 길어졌습니다. 구성품은 시계와 스트랩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 스타일의 실리콘 밴드 같은 타입이 있고 일반 시계 타입의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도 좀 달라졌는데요. KU1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마그네틱 케이블이었고 프로는 반거치식 형태로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코스펫 GTO가 이런 식의 충전 케이블이었죠. 그리고 중국어와 영어로 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시계 외형을 보시면 1.54인치 디스플레이와 240x240 해상도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KU1과 외관상 그렇게 달라진 점이 특별히 없는데 보시면 베젤이 여전히 똑같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화면이 커서 시원시원합니다. 옆에 용두와 버튼까지 여전히 똑같네요. 그치만 KU1 같은 경우는 밑에가 그냥 모형으로 되어 있고 그에 비해 KU1 같은 경우는 용두도 가능하지만 밑에도 버튼을 눌러서 통화 설정이나 홈 화면으로 올 수 있는 핫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역시 편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A사 워치의 짭 형태의 모양인데요. 블랙으로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더 그래 보입니다. 근데 얘네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좀 아쉬운 점은 KU1 같은 경우는 풀터치 스크린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켤 수 있는데 KU1 프로 같은 경우는 터치로 화면이 켜지진 않습니다. 후면에 있는 광학 심박 센서를 보고 놀랐는데 와, 디테일이 점점 KU1에서 KU1 프로로 넘어왔을 때 보면 정말 A사의 워치와 정말 비슷한데요. 물론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 밑에 충전 단자만 없었다면 깜빡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트랩 사이즈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애플워치 서드파티 42에서 43mm 제품으로 가능한데요. 처음 개봉 시 껴있었던 스트랩이 애플워치 실리콘 스트랩과 비슷한 그런 제품인데요. 이게 사이즈가 좀 안 맞아가지고 처음 언박싱 할 때부터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사이즈가 좀 크고 그나마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일반 시계줄 타입의 스트랩은 잘 맞습니다. KU1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UI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기존에 이런 식으로 메뉴 항목이 따로 없고 자주 사용되는 설정만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프로 같은 경우는 메뉴 항목이 많아졌고 이 또한 애플워치를 정말 많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버벅이죠. 상당히 많이 버벅이기 때문에 별로인 것 같습니다. 스타일을 바꿔서 한 화면에 이런 식으로 4개씩 아이콘이 뜨게 해서 메뉴를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그닥 썩 이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버벅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더 쓸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KU1의 UI가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 스크롤하게 되면 기존에 왔었던 알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은 전작에도 있었던 기능이죠. 알림 바로가기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이 유지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점은 프로에서는 최근 알림 3개만 나오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한 화면에서 35자 정도 보여집니다. 알림 같은 경우도 KU1이 훨씬 나은데요. 한 8개 정도의 이전 알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SNS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아이콘으로 뜨면서 카카오톡도 아이콘으로 이렇게 뜨죠. 글씨 크기가 프로가 좀 더 크긴 하지만 좀 더 많은 글자와 쾌적한 그런 UI를 보여주는 것은 KU1이 더 괜찮습니다. 프로 알림 중 또 아쉬운 점은 SNS 알림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항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흔한 인스타그램도 없죠. 그래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앱 알림은 페이스북이나 라인, 카카오톡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KU1보다 KU1 프로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블루투스 통화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 가격대 시계들은 수신 확인 정도와 거절만 있는데 워치로 통화를 걸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옆에를 보시면 스피커가 있고
반대쪽에는 마이크가 있죠. 시끄러운 곳에서의 통화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나름 괜찮게 통화가 가능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응. 지금 시계로 통화하고 있는데 어때? 잘 들려? 목소리는 잘 들려. 뭐 특별히 뭐 못 알아듣겠거나 하는 건 없고? 근데 살짝 아주 약간 끊김이 있는 것 같아. 끊김이. 근데 여기 시계로 듣기에는 되게 지금 잘 들리거든? 내 전화로만 그렇게 들리는 건가? 그런가 보네. 어쨌든 그냥 통화하는 데는 그냥 무난하다 이 정도죠? 네, 알아는 듣겠어요.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전에 통화되는 스마트워치로 소개드렸던 램포 DT79가 있었는데 한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죠. 물론 다른 제품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한글 지원되면서 5만원 미만 스마트워치가 통화되는 것은 드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재 유일할지도 모르겠네요. 혹시나 다른 제품 아시는 거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어플을 통해서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 즐겨찾기를 8개 정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도 시계에 스피커와 마이크가 달리고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에서 가장 큰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뮤직 컨트롤이 있는데요. 뭐 크게 대단한 기능은 아니지만 전작에는 이 기능이 없었고 프로에는 생겼는데 우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시계 자체에 스피커가 있고 블루투스로 폰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악을 플레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계 스피커로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폰에서 소리가 나오게 컨트롤하려면 폰에서 블루투스 스피커 설정을 바꿔줘야지 핸드폰에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에서 소리가 나오게 컨트롤하려면 폰에서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설정을 바꿔주신 후에 다음 꼭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사용할 때마다 변경을 해야 돼서 기능이 있는 건 좋지만 매번 번거로워서 글쎄 그닥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걸 봐도 시계에 연결되어 있는 한 폰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고 시계로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폰으로 스피커 설정을 매번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기능이 추가된 건 맞지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업그레이드 부분은 헬스케어 부분인데요. KU1 같은 경우는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 체온 측정이 가능했었고 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 기능에서 혈압 측정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값을 믿기가 조금 껄끄럽죠. 정확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헬스케어 부분은 그닥 그렇게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AOD 기능인데요. 3만원대 가격 제품에서 AOD가 있는 건 처음이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전에 SG2 같은 경우도 AOD가 됐었는데 K1 프로도 AOD가 가능합니다. AOD 모드는 시계 아래 스크롤을 해주면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해주게 되면 AOD 기능이 켜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좀 반쪽짜리 AOD입니다. 보통 AOD를 켜두면 이렇게 밝은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어두운 화면으로 바뀌죠. 계속해서 팔과 손을 이런 식으로 시계를 움직이게 되면 화면이 켜져 있긴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몇 초 뒤에 화면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손목을 들어 화면을 보면 AOD 화면으로 켜지고 터치를 하면 원래 화면으로 켜집니다. AOD 화면일 때 화면 켜짐이 일반 화면 켜질 때보다 좀 덜 버벅이는 건 좋은데 AOD면 이게 계속 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계속 살펴보는 이 업그레이드 항목들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운동 모드 같은 경우는 러닝, 라이딩, 등산 정도가 있는데 수치값 세팅이 영 별로입니다. 보시면 러닝 같은 경우도 그냥 시간과 칼로리 소모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어떤 설정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고 수치값도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이딩을 봐도 똑같은 수치값 항목이죠. 운동 모드 같은 경우는 좀 항목이 많은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KU1이 UI도 괜찮고 좀 더 제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워치페이스는 총 내장되어 있는 5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항목이 상당히 좀 적죠. 몇 가지 항목들을 보면 이런 워치페이스도 애플워치 워치페이스를 좀 따라한 흔적이 보이네요. 중요한 건 예쁘지가 않습니다. 어플은 웨어핏 2.0을 사용하고요. KU1과 다른 어플을 사용합니다. KU1 같은 경우는 글로리핏을 사용하고 어플을 켜면 첫 화면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항목들과 운동 기록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시계 연결과 알림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알림에서 앱 알림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플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통화나 문자 정도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 역시도 KU1이 좀 더 직관적이고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설정하기가 편했습니다. 며칠 사용해보면서 전작에 비해 업그레이드가 된 항목이 있지만 특별히 통화가 중요한 분들이 아니라면 KU1 프로는 그닥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우선 UI가 상당히 별로고요. 어설프게 따라해서 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깔끔하지도 않고 불필요하고 정확하지 않은 헬스케어 항목들을 때려박아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구매하기 전 AOD와 블루투스 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에 3만원대 가격대에 정말 대박이겠구나 싶었는데 역시 이 가격에 완벽한 걸 바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긴 하지만 블루투스 통화 외적으로는 좀 어설프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KU1과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저는 KU1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KU1 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